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7시 라이브 방송은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또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됩니다.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또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게 되고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더 길게 또 오래 가게 되면서 만성 폐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담배를 많이 피시는 흡연자들에게 폐암 검진이 권고가 되면서 폐CT가 많이 찍게 되었죠. 근데 폐CT를 찍었더니 뭐가 암이나 그런 것보다 검은 점, 아니면 뭐 빵꾸 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즉 폐기종이 많이 발견이 되시는 거죠. 이 폐기종이 발견되셔서 찾아보니 이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이거 점점 더 나빠지는 병인데 내가 괜찮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과 굉장히 걱정을 한아름 안고 이제 최근에 외래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 경증 COPD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썸네일부터 딱 COPD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굉장히 또 비장하고 또 요즘에 이 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1시간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COPD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닉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크로닉, 만성, obstructive, 폐쇄성, pulmonary, 폐 디지즈 질환. 이런 약자를 갖고 있는 병인데요. 딱 들으면 뭔가 폐쇄? 숨길이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길이 좁아져 있는 폐 질환인데 이게 만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어르신들,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폐가 더 빨리 늙어가는 질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0대 나이인데 폐는 70대, 80대라는 거죠. 그럼 딱 말만 들어도 내가 더 좀 숨이 차겠다, 뭐 기침 가래가 늘겠다, 딱 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 폐가 빨리 늙어가는 이제 질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담배를 피면 이 담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관지가 사실 8차선 도로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쫙 펴져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담배나 이런 염증들에 의해서 이렇게 2차선, 4차선, 6차선 이게 좁아져 있던 이 느낌이 오시죠? 차선이 좁아져 있으면 당연히 숨이 차겠죠. 그래서 폐쇄성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요. 이 흡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관지를 타고 딱 폐에 딱 왔을 때는 폐 실질에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폐 실질에 파괴를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꺼뭇꺼뭇한 거 보이시죠? 네,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검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아 보이는 폐거든요. 이 검은색 폐들, 이 검은색 공간들이 바로 이 파괴된 폐 실질이고 폐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공장이거든요. 산소가 이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숨길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또 이 들어와서 이 폐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장이 폐기종이란 되는 부분은 공장만 있고 부지만 차지하고 일을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지가 많이 차지하면 정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종이 많으면 부지만 차지하고 열을 못하니까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기도 질환 병변, 즉 만성기관지 폐의 숨길이 좁아져 있는 이 병변과 폐 실질이 파괴된 폐기종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속적인 폐 기능 저하가 돼서 한마디로 폐가 빨리 늙어가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COPD가 왜 올까요? 그림 봤을 때는 바로 흡연이죠. 네,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 10년차 이상이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년차 이상이 되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폐암만 생각하지만 폐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병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배만 이 담은 아니죠. 근데 담배 피는 어르신들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내 친구들은 담배 펴도 멀쩡해. 네. 내가 무슨 괜찮아.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폐 기능이 담배를 안 피시면 후루룩 떨어져도 폐 기능이 약 80% 정상 유지됩니다. 담배를 피시면 그 중에 일부는 한 이 정도 떨어지는데요. 이 흡연가 중에서 25에서 50% 정도는 폐기능이 주르르륵 떨어져서 5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을 느끼고 더 떨어지면 산소치료, 집안 침대 생활을 하면서 중증 일상생활 장애를 겪어 사망에 이르는 이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시는데 괜찮은 분도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 일부 COPD로 가는데 이미 제 앞에 오신 어르신들은 그 과정을 빨리 겪고 이 COPD라는 이 경과, 이 트랙에, 이 선에 이미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COPD라는 경과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치료 없고 담배 계속 피시고 운동도 안 하시면 COPD라는 건 이런 아주 악화일로로 가는 경과를 겪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겪으면 담배만 안 피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또 하나의 원인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담배를 계속 피면 필수록 당연히 70세 되면 30%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담배 안 피네 괜찮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70세가 되면 비흡연자, 담배를 끊은 상태라도 10% 이상, 이 12% 이상에서 약 22% 정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숨이 차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20% 되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환자분들이 나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숨차고 증상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담배, 나이. 근데 담배를 피지 않는 30% 정도에서는 이 COPD의 원인 중에 COPD 담배가 70%라고 하면 약 30% 정도는 담배가 아닌 곳에서 옵니다. 네. 즉 실내외 대기 오염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아궁이를 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들이 연기를 굉장히 많이 맡았죠. 그렇죠. 그런 연기들, 또 이 대기 오염. 사실 담배나 이 아궁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대기 오염은 저희 피할 수 없죠. 그렇죠. 또 새로운 심각한 문제를 부상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대기 오염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서 급성 악화나 또 사망에 더 빨리 이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COPD의 또 다른 크게 원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직업에서 연기를 많이 마시는 직업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자 환자고 한 50대인데 숨이 차다가 오셨어요. 이 CT상에서 폐기종이 많아서 직업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이제 물어보다 보니 결국은 소각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시면서 이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이셨죠. 근데 그때까지만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어쩐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폐가 이미 망가진 상태. 그래서 연기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담배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이제 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에서 이 병이 많이 생기게 되지만 여자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아도 이런 아궁이나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면 남자들보다 더 취약한 정도로 더 많은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은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폐성장이 잘 돼서 그 다음부터 이 폐 기능이 떨어질까요? 나는 담배를 폈기 때문에 쭈루루루루 폐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됐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기오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폐성장이 20대 때 다 되지 않았던 분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정상인과 똑같은 속도로 폐가 늙어가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는 거죠. 더 빨리 여기. 네, 더 빨리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때 이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때 보거든요. 이때는 모르는 거죠. 네네. 근데 봤더니 반은 다 담배 때문에 오는 거고, 이 반은 폐성장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폐성장이 안 됐을까? 어렸을 때 미숙하거나 잦은 감염, 또 이런 흡연에,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담배 많이 그냥 피셨거든요. 흡연에 노출됐거나, 또는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핵이나 천식을 앓게 되는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선천적 질환으로 생기는 병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70대 이 어르신들이 외래 오신다는 건 50년, 60년, 70년 이 평생의 환경에 대한 노출, 내 행동 패턴 그런 것들이 다 내 폐한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담배, 유해 물질 또 다 COPD 되는 건 아니니까 유전, 네네. 천식, 결핵, 폐성장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한 이런 서로 유기관계 폐에 남아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되는 COPD라는 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COPD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당뇨가 우리나라에서 약 13.4%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40세 이상 인구 13.4% 당뇨랑 비슷합니다. 네. COPD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아버님들 65세 이상 남자의 2명 중 1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이 65세 이상 남자 2명 중 1명이 바로 COPD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죠. 담배를 더 많이 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도 점점 늘어갈수록 많아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COPD는 점점 더 이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자신이 당뇨 고혈압인지 아는 환자분들은 약 70%, 60% 되거든요.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쉽게 의심을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15%? 그쵸. 15%만 돼도 너무 좋겠어요. 정말요? 더 낮은가요? 2.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낮죠. 생각보다 너무 낮은 네, 너무 수치인데요. 낮은데, 그런데 다행히 이제 폐기종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 최근에 만성 폐질환에 네. 관심이 있으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설마 내가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2.8%,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의심해보기가 쉽지 않은 질병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3% 정도밖에 안 되고 이 3%도 이 안에서 일부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기침, 가래, 언덕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될 때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요. 아, 담배 피고 내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기침간에 담배 피면 나오는 거지, 담배 끊을 생각은 안 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다, 뭐가 안 좋다, 내가 세수하는 숨이 차. 이제 그 전에 분명히 병원에 오시긴 하시지만 사실 공포스럽거든요. 숨 차다고 하는 게 이 물속에 내가 잠겨서 어떨 때는 까치발도 이렇게 숨 쉬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숨이 차서 공포스럽다, 괴로울 정도가 되셔야 이제 또. 네, 그런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담배나 어떤 다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서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 우리가 의료진이 생각하는 호흡곤란은 2점인데요. 이 호흡곤란 점수가 0부터 4점까지 있습니다. 2점이 나랑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평지를 걸어가는데 숨이 차서 친구보다 천천히 걷거나 내 속도로 내가 걸어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될 때, 그때가 2점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어르신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내 친구보다 뒤쳐져도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평지를 못 쫓아가면 이게 큰일인 거죠. 근데 이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오시면 안 되고요.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 내가 예전에 이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진행한다? 그럴 때 얼른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남자는 2명 중 1명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이병률이죠. 네. 그래서 꼭 나가 이게 숨차거나 그러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암 한번 의심하셔야 되고, 10년 차 이상이라면 폐암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COPD, 만성 폐쇄성 폐질암 한 번은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해피바이러스님께서 네네. 혹시 젊은 사람들에게도 COPD가 많이 올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COPD라는 걸 알고 내가 올 때가 60세 이상에서 많이 오시고,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없는 이 기관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을 정확하게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젊은 사람들 역시 40대, 20대, 이 20대 폐기능을 잘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근데 내가 친구랑 달렸을 때 잘 못 달려서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운동했어요. 내가 등산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미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40대에도 올 수 있고 30대에도 올 수 있고 5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40대 이상을 COPD라고 하는 이 병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40대 이상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또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나 지금 이거야 라는 것보다 1년, 2년, 3년 뒤에 내 폐기능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네네. 얼마만큼 폐가 빨리 늙어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폐기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해서 내 폐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 그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여러 검사를 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던데요?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문종 선생님이랑 같이 하셨을 텐데, 문종 선생님께서 천식에 대해서 했을 때 호흡곤란이라고 했을 때 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그 다음에 불안, 공황장애, 그 다음에 빈혈, 갑상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아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홍보 겸 이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가 70세까지 쭉 와서 내가 폐에 남겨진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담배가
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오거든요. 근데 담배 심장으로 피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 어쨌든 내가 해서 폐로 먼저 들어와서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70세라는 나이 동안에 이런 담배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폐질환도 올 수 있지만 심장질환, 다른 여러 질환, 혈관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 숨이 차 라고 오셨을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이것보다 더 숨이 차다라고 하면 심장 또는 혈관 또는 다른 대사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의료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내가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같이 하면서 저는 건강검진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꼭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성폐쇄성 폐질환 어떻게 저희가 이 진단을 할까요? 증상 아니면 그냥 숨찬 정도? 이것만 갖고 진단하지 않고 저희도 이 진단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는 혈압을 하죠. 당뇨는 피를 합니다. 네. 사실 이건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만성폐쇄성, 좁아져 있다는, 숨길이 좁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면 폐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폐 기능 검사 해보셨나요? 해보지는 않았고 어떤 건지 감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후 부는. 맞아요. 이게 네. 어르신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하시다가 숨을 크게 쉬세요.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내쉬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검사죠. 그래서 이런 검사인데 처음보다는 또 두 번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된 이런 폐 기능, 이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 폐 기능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 진단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은 이런 기사 없이도 네. 외래에서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조그만 기계에서 내가 믿을 수 있나? 없나? 하지 마시고 그 기구들로 저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진단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엑스레이, CT 저는 찍습니다. 네. 숨이 차서 왔는데 흡연 가드도 많잖아요. 근데 우연히 찍었더니 폐암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폐기종은 이런 검사보다는 CT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CT를 찍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 그러니까 55에서 74세 30년 이상 매일 한 갑씩 피시는, 또 금연한 지 15년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흡연이셨고 네. 60세, 70세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통 20세부터 담배를 피시거든요. 네네네. 하루에 한 갑씩 60세가 되면 40감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30감년 그 기준을 맞기 때문에 네네네. 어르신들 이제 오시면 엑스레이, CT 이제 찍어서 한 번씩 보시는데 이건 처음 오셔서 찍은 CT 실제로 있었던 환자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CT나 엑스레이 여러 검사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폐기능 검사를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이때까지 이제 편안하시죠? 숨 크게 쉬세요 하면 자, 내쉬세요 하면 후 내쉬는데 이게 6초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서 더 해서 쭉 내쉬세요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혀가 말리거나 기침하시거나 그냥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6초 동안 아주 길게 후 내셨어요. 그래서 전체 내가 힘차게 내쉴 수 있는 전체 폐활량이 있는데 그 폐활량의 70%가 1초 내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후 했는데 네. 1초 내에 나올 수 있는 폐활량 70%가 나와야 돼요. 근데 70%가 안 나왔어요. 1초 내에 안 나올 때 숨길이 좁아져 있다.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약을 쓰고 특히 속효성 흡입제
하고도 1초 내 70%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얘는 만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비욘드에서 더더더는 운전하다 경찰 네 맞습니다. 자 더더더 보세요. 이제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되면 더더더 이제 불게 되는데요. 이게 15분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셔도 똑같은 현상일 때 반선. 그래서 반선 폐쇄성 폐지라는 숨길이 좁아져 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할까요? 얼마나 좁아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네, 내가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저 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 중증도인데요. 아까 제가 도로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8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저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80%고요, 뭐 50%. 어르신들이 이 개념, 그래서 커지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헷갈리시는데 80%, 즉 1초 내에 나오는 이 기능이 80% 이상, 그러니까 즉 8차선 도로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평지를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에 올라가도 등산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8차선이 안 되고 5차선이다. 그 사이면 약간 내가 평지는 괜찮은데 언덕 올라갈 때 좀 힘들어. 근데 5차선이 안 된다. 아직 50%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평지를 갈 때 나 친구 못 쫓아가겠어. 부인이랑 가는데 못 쫓아가겠어. 이런 이제 폐기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30%. 이제 지금 8차선에서 5차선이 왔고 3차선보다 안 돼요. 그럼 듣기만 해도 너무 숨차시지 않을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100m 못 걸어갑니다. 한 번에. 네, 100m를 한 번에 못 걸어가시고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산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8차선 도로만 돼도 되겠는데 네. 이 5차선, 3차선 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점점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하나는 약을 쓰고 좋아졌는지, 또 약을 쓰다가 좋아지시면 약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폐기능은 바로 나타납니다. 아버님 제가 보통은 하나 갖고 한 달 쓰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3개월 뒤에 뵀는데 폐기능 딱 떨어진 거 보면 요새는 아버님 지금 한 개 남으셨겠는데요? 한 달 안 쓰신 거죠. 2개 남으셨겠는데요? 2달 안 쓰신 겁니다. 이 폐기능만 봐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남으셨겠는데 그럼 2개 남았어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건 내 폐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를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능뿐만 아니라 증상과 숨차다, 급성 악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급성 악화는 이제 중증 COPD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른 날에 다른 시간에 내서 한 번 더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제 경증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COPD라는 걸 보면 예전 2005년 정의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 말과 아까 제가 그래프를 쫙 보여드렸죠. 어르신들이 오시면 내가 이 COPD인데 이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굉장한 걱정을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 2011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3년 동안 그동안 이제 막
하는 연구들도 있고 약도 있었을 거잖아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나빠지는 환자가 38%, 네. 40%인 거예요. 나머지 62%는 좋아졌다는. 안정되거나 좋아지는 네. 거죠. 네.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완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치는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아버님 다시 젊어지게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20대로는 못 가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폐도 늙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젊게는 안 되는 거죠. 완치는 안 되지만 치료는 가능한,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2005년 정의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폐실질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네. 이게 굉장히 희소식인 네. 거거든요. 희망적인. 네, 희망적이죠. 그래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치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찾아보고 치료도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있을래 뭐 그냥 산소 좀 하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와서 적극적으로 정성을 쏟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버님 할 수 있고 네. 정성을 하시면 정성을 쏟으시면 좋아지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또 좋아지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예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안정시 그럼 치료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바로 금연입니다. 그렇죠. 흡연이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네, 금연입니다. 네. 이게 폐가 담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연고를 내가 여기 때려서 뭐가 생겼어요. 연고를 발라도 누가 계속 때리고 있으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 그래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하시면요. 바로 폐 기능이 올라갑니다. 폐암은 15년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이 또 있어야 그 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 끊자마자 바로 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기침가래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안 좋았던 이 산모들이 살아나면서 약간 가래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시면 너무 많거든요. 기침가래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폐 기능도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오시죠.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연구가 보면 어떤 사람은 금연, 어떤 사람은 흡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 흡연가에서 담배를 어떻게든 끊게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끊게 한 거죠. 배우자까지. 근데 몇 퍼센트 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오래전 논문이긴 해요. 40% 정도? 그쵸. 40%만 돼도 정말 좋겠어요. 네. 20%예요. 20%, 약 30%가 안 된 분들이 이제 금연 성공하시는 거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 기능이 좋아지죠. 속도가 정상인 것 같아집니다. 근데 담배를 꾸준히 피시는 분들은 폐 기능이 주르륵 떨어져요. 진짜 이 년당 60ml는 만약에 60세 오시면 80세 안 오실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80세 금방 오시거든요. 저는 항상 100세를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진짜 병원이 정말 열심히 이제 어르신들을 치료를 하는데요. 60세에서 20년, 80세가 되셨을 때 1.2리터가 빠지는데요. 1.2리터면 3.3리터가 평균인데 네. 1.2리터 빠지면 2.1리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굉장히 폐가 빨리 늙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담배를 여러 가지를 여쭤보다 보면은 나 담배 예전에 한 5년 끊었어. 지금 피지만 예전에 한 3갑에서 반갑으로 줄였던 적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불규칙적인 금연이 지속적인 금연에 가깝나요? 꾸준한 흡연에 가깝나요? 꾸준한 흡연에 가까워. 맞아요. 바로 이 꾸준한 흡연에 가깝습니다. 꾸준한 흡연에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아버님 담배 그렇게 끊으셔도 담배 계속 피시는 것 같아요. 네. 라고 말하면 어르신들 되게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저는 안 얘기하고요.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님 담배 끊어보셨잖아요. 다시 끊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경증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이 금연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95세 어르신들한테 아버님 이제 5년 저랑 잘 가요 하면 어떤 반응이실 것 같으세요? 그냥 5년 이대로 보내시겠다고 하실 것 같으신데. 너무 서운해하세요. 나 10년 더 살 건데 어머님 죄송해요 10년 이제 항상 100세를 목표로 하는데 그 이유가 의료가 너무 발전을 해서요. 숨이 찬데 저희가 자꾸 기계도 달고요. 또 구멍도 뚫고 집에서 하는 인공호흡기도 또 가정용이 또 됩니다. 그 말은 담배를 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머리는 아직도 40대신 거예요. 60대신 거죠. 너무 젊은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나 내일 죽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일 딱 돌아가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의료나 또 열심히 저희 아버님 정성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순간 폐기능은 정상인과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금연만 하면 될까요? 뭔가 COPD 치료에 금연, 이제 그러면 금연 클리닉 가면 되지? 아니죠. 약물 치료나 맞아, 뭔가가 있겠죠. 보조적인 수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과 운동을 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면서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신 상태로 유지하게 되고 호흡곤란까지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흡연 실내 오염에서 숨길이 좁아지고 폐기종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약제가 사용되는 거는 바로 숨길. 이 도로를 8차선까지는 아니지만 저 차선 한두 개는 늘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요. 담배 때문에 생긴 폐기종은 좋아지게 할 수 없어요. 약물로. 이게 심해지면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약물로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야 멈추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도 폐기종으로 오시는 분들 증상 없이 오시거든요. 네. 담배 끊으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담배를 끊으셔야 얘는 멈추고 네. 진행됐을 때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흡입제는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흡입제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약제를 폐로 잘 전달하게 만든 도구를 통해서 흡입하는 약입니다. 했을 때 약 10에서 50%가 아주 흡입을 잘하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냥 먹는 약 줘. 근데 먹는 약과 흡입제 영양 차이는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네. 있네요. 그래서 이 조금 흡입제 할 거를 100배, 1000배 되는 먹는 약을 드셔서 결국 그게 소화 기관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폐로 간 후 정말 얼마 되지 않은데 전신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 질환이 생기면 이 눈에 연고를 바르고 피부 질환 피부에 바르듯이 폐 질환, 만성 폐 질환은 폐에만 들어가는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관지 확장제 종류입니다. 이제 악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약들이 추가가 되는데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기구가 같죠. 네. 근데 기구가 같은데 얘는 약이 하나 있고요. 기관약제는 2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랑 2개랑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1,000원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2,000원보다 조금 더 쌀 것 같죠? 근데 가격이 같습니다. 진짜요? 예, 이 흡입약이 이 약제가 이 도구가 하나면 하나든 2개든 가격이 같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같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흡입제 2개 있는 약을 바로 쓰는 것을 저는 많이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1개만 쓸 수 있습니다. 1개만 쓸 수 있는데요. 1개 쓰다가 안 좋으면 같은 흡입제로 혼란스럽지 않게 갈 수 있고 나 이 약제 쓰니까 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으면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면 80세 어르신이에요. 예전 흡연력이 있었고요. 평지 걸어갈 때 나 숨이 차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67% 그러니까 7차선이 안 되셨죠. 근데
80세 어르신들이 7차선 안 되시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숨이 차. 나 좀 좋아지게 하고 싶어. 최근에 초고령 사회가 이제 진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약을 썼더니 차선 하나가 늘었어요. 73%.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가장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60%가 6차선, 70%가 7차선이지만 사실 67%는 7차선이 안 돼요 라고 얘기 안 하고 어르신들한테 6차선 말씀드립니다. 73% 7차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호흡곤란은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아요. 그렇죠. 숨이 안 차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날 내가 뭐가 안 좋으면 숨이 차요. 손자분이 대학에 가면 어른들 엄청 좋아하셔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지금 2년이 되셨는데 76% 실제적으로 정말 차선 하나가 늘었는데 나 이제 6개월도 다녀. 감기도 없어. 너무 좋아지셨죠. 네. 그래서 진짜 약제를 쓰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시면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근데 흡입제는 폐의 밥이에요. 밥을 안 드시면 될까요? 안 되죠. 꾸준히 해주셔야 꾸준히, 예. 밥을 매일매일 먹으셔야 될 것처럼 흡입제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흡입제, 폐에 밥을 안 주시면 폐가 빨리 늙어요. 폐가 굶거든요. 그러니까 딱 와닿으시죠.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약이야? 장난감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흡입제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흡입제를 끊으면 일주일 뒤에 폐기는 뚜루루 다시 떨어져요. 그 말은 몸에 많이 남지 않으니까 내성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폐의 밥입니다. 자, 사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이 천식하시는 문종 선생님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셔서 제가 중복돼서 그거는 뺐고요.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네. 게르미 호흡기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 또 제약회사마다 다 이렇게 이 유튜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면 가득 찹니다. 근데 탁 열어주면 폐도 쫙 줄어들죠. 네네. 왜냐면 내가 가득 팡팡 하면은 숨을 우리가 쉬고 빨리 뛸 때 이렇게 사실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움직이면 공간이 없어 숨이 차거든요. 네. 근데 내가 쫙 이렇게 공기가 나가면 쫙 이렇게 됩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쓰면 호흡곤란 좋아지고 운동 능력 향상되면서 삼일질이 향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운동인데요. 정성을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배 끊으시고 약 매일매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세요 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예전에 처음에는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흡 재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시면서 감기에 잘 안 걸리십니다.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안 나가세요. 네, 집에 계시는 집에 많이 계시고 무서우시니까 이 운동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이 줄면서 숨을 더 차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숨이 더 차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기는 안 걸리셨는데 숨이 더 차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운동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증 환자, 중증 환자에 따라서 운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인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종류별로 해서 일주일에 3에서 5회 매일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10점 만점에 약 5, 6점 즉 다소 힘들다 이제 힘들다 그 정도로 하루에 20분에서 60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요 운동을 한번 탁 하다 보면 약간 중독된 것처럼 열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선수가 연골이 안 좋은데 내가 근육이 좋아서 난 뛸 수 있어요 라고 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육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요. 폐 하나만으로 숨 쉬지 않고요.
근육으로 같이 쉽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이게 없어지면 숨 쉬는 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뱃살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 폐 공간과 이 배의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배부르면 이게 눌러서 숨이 더 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력, 이 근력이 있으면 결국은 이 숨이 좀 덜 찰 수 있고 운동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누워서 팔 뻗기, 누워서 팔 벌리기, 앉아서 팔 들기, 이두근 운동, 외전 운동, 벽, 팔굽혀 펴기 이런 상지 근력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 아령 없어요. 그러면 물병, 물 채워서 하셔도 되고요. 일라스틱 밴드를 쓰셔도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다리 근력 운동이죠. 자, 누운 자세에서 무릎 펴기, 앉은 자세에서 무릎 펴기, 옆으로 다리 들기, 아주 그러니까 좀 경화는 COPD 환자들은 스쿼트 운동, 계단 운동, 이 상지, 하지 근력 운동을 10회에서 20회 반복 후 휴식 2세트 수행하게 됩니다.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상디에서 2개, 오늘 내가 이 앞에 2개, 다리 이거 2개, 이렇게 몇 개씩, 2개씩 아니면 1개씩만 10회 후 쉬고 한 번 10회 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걷는 거 30분, 이런 근력 운동 30분, 총 1시간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 없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동네 운동기구가 굉장히, 동네 있으신가요? 네, 저도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 6살인데 가서 이제 이걸 하거든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로 유산소 운동, 이걸 좀 세게 하면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재미없거든요. 이게 하는 게 재미없으시면 동네에 가셔서 이제 가끔씩 이 동네 기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어르신들 처음에는 하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우선 저희 호흡재활 프로그램 재활학과랑 같이 하는 교육을 하고요. 재활 숙제를 냅니다. 담배 항상 묻고요. 약 잘 쓰는지 묻는데 꼭 가져오시라고 숙제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르신,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꼼꼼하게 오시는데 제 외래감이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다 저장해 놓고 다 복사해서 이제 차트에 넣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저한테 내가 뭘 더 하면 돼? 아버님, 담배 끊으셨고 약 잘 쓰고 운동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바로 감기 예방입니다. 이 감기나 악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 굉장히 큰 위력이죠. 네. 아이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리잖아요. 이 마스크 갔다 오셔서 밖에 나가서 손을 씻으시고, 또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꼭 체크하셔서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 봄철에 하루 종일 나가지 마? 그건 아니시거든요. 마스크를 하시고 봄철에도 한 낮에 일정 시간은 볕도 따뜻하고 또 대기온도 좀 줄어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나가셔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독감 백신 꼭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나 여러 이 감기 바이러스들에서 2차적으로 폐렴이나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또 폐렴 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독감 백신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독감 백신 처리 와서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연, 그 다음에 약 잘 쓰시고 운동, 또 이런 마스크,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잘 하신다면 COPD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설명 열심히 또 알차게 해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또 쌓여 있어가지고 네네. 한두 개만 받고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하리님께서 저는 비흡연자인데 몇 년 전 자연기흉이 생겨 수술을 받은 뒤 감기나 어디가 아플 때마다 폐활량이 떨어져서 숨이 찬다고, 폐활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흡연자인데 몇 년 전. 근데 사실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세 때 키가 크시고 마르신 분이 농구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갔더니 기흉이 생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감기나 어디가 아플 때마다 폐활량이 떨어져 숨이 찹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 폐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선 담배는 절대 안 되고요. 담배 피시는 이 간접 흡연자들도 안 가시는 게 좋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 마스크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입제는 정말 잘 사용하셔서 꾸준히 잘 쓰셔야 되고요. 악화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기를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식사, 단백질 마르신 분들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배부르면 더 숨이 차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드시면 됩니다. 네. 또 엄마님께서 교수님 저는 8월에 폐조직 검사에서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피레스 판정을 받아서 이제 복용 중이시다고 속이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드신데 조직 검사 전에는 숨이 안 찼는데 요즘은 숨이 차는 것을 느끼신다고 어찌하면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엄마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폐섬유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정말 좀 다른 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폐섬유증이 굉장히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약에 대해서 부작용에서 걱정 많으실 텐데 폐섬유증, 이 결핵 호흡기학에 제가 꼭 얘기해서 이 폐섬유증에 대한 이 유튜브 강의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또 댓글창에도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해주신다고 어디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렸었는데 네. 오늘 알찬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으시거나 또 놓치신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비욘드 유튜브 채널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